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백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백신을 만드는데 보통 한 10년 걸려요. 근데 지금 나오는 백신들은 옛날에 메르스나 사스 때 후보 물질 다 만들어 놨던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게 후보 물질들이 다 실패하면 새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퀴즈를 치는 날이죠. 오늘 퀴즈 칠까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치기로. 사실은 이제 검사법이 워낙 그 4개밖에 배운 게 없어요. 4개를 가지고 10문제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오늘 업계에서 검사법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검사법하고 검사법으로만 사진을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 이름을 보여주고 설명을 고르거나 설명을 써주고서 이름을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이해됐죠? 뭐 테니스 앨버에 쓰는 검사법은 그러면 이제 뭐 코진 테스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엠티켓 테스트 이렇게 써놓으면 그 중에서 고르는 걸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쭉 해주면 그게 엠티켓 테스트인지 뭐 코진 테스트인지를 알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검사법 이름 보고 동영상 보고 설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뭐 그 치료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할 거고요. 검사법 말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나는 시험에 참 약하다, 나 공부는 참 잘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레포트를 제출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지금부터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는 모든 검사법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명확하게 다 모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익스트라 점수로 성적에 조금 성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면 포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B를 A로 올려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시험 성적. 근데 만약에 자기가 6을 펑크가 날 것 같다, F가 날 것 같다면 레포트라도 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레포트를 내달라고. 그러면 저는 뭐 성적 가능하면 성적 줘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은 성적이 시험을 다 잘 쳤는데 한두 학생이 시험 못 쳤다고 일괄적으로 성적을 올려줄 수는 없고, 그러면 익스트라 점수로 레포트를 받는 방안을 제가 고민을 좀, 대신 이제 성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요. 뭐 한 3, 4점 모자르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지만 뭐 성적은 60점밖에 안 되는데 올려달라고 그러는 성적은 말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 질문할 내용 있나요? 우선 리뷰부터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팔꿈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팔꿈치에 뭐 뼈, 뭐 인대, 이런 것, 신경, 근육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일 많이 손상을 받는 건 인대하고 텐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대 손상, 외상에서 인대 손상이 있으면 이 발구스,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발구스, 이건 무릎에서도 해당이 되고요. 어디서든지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무릎이나 팔꿈치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발구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내측으로 밀어서 안쪽 인대에 텐션을 주는 거죠. 처음부터 확 미는 게 아니라 쭉 밀어서 더 이상 못 갈 때까지 민 다음에 거기서 스냅을 이용해서 잠깐만 더 미시는 거예요. 모든 인대 검사들은 다 똑같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측 측부인대 컬라테럴 리가멘트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레디얼 리가멘트라고, 레디얼 컬라테럴 리가멘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외측 측부인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이 바이오스 테스트 이렇게 미루면. 밀킹 매뉴버는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알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밀킹 매뉴버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제껴보세요. 이렇게. 그럼 팔꿈치가 만약에 빠지거나 이랬으면 통증이 많이 심하고 이 자세를 잘 못해요. 아파서. 그래서 근데 어른들은 팔꿈치가 빠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애들들 뭐 체기장냐라고 팔 당겨가지고 엄마 나 팔 빠진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좀 있지 않으세요? 어깨도 빠지고요. 팔꿈치도 잘 빠져요. 애들은 장난치다가. 그래서 이 밀킹 매뉴버라는 건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배워두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애들이 장난치다가 팔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어깨가 빠지거나 팔이 아프다 꼼짝을 못하면 팔꿈치가 빠졌는지 어깨 빠졌는지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놀러 갔다 우리 정형외과 내 친구 내 집하고 같이 놀러 가기 했는데 걔는 수술이 있어서 좀 늦게 오고 내가 먼저 갔는데 그 집 아들이 팔이 빠졌어, 어깨가.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와서 껴라 했더니 그러지 말고 껴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돈도 안 주는데 약간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아들을 내가 정형외과 선생님 아들을 팔 껴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기 때문에 어디 가면 팔이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좋을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팔꿈치 제일 많이 오는 병은 이제 라테랄 에피컨달라이티스라고 얘기하는 테니스 엘버, 메디알 에피컨달라이티스라고 얘기하는 그 골프 엘버, 그다음에 그 안쪽 측부인대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바깥쪽 측부인대보다. 메디알 쪽이고 울라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오레콜라나 버세이티스 이 네 가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검사 치료법은 이 두 가지 주로 많을 거예요. 테니스 엘버라는 건 팔꿈치, 팔목을 이렇게 젖히는 익스텐서 머슬들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했죠. 팔을 뒤로 제끼는 동작. 그래서 이 근육을 많이 써서 텐던의 병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버유스보다는 미스유스가 더 많다. 오버유스, 미스유스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 테니스 엘보가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콜라겐 파이버가 그 제 라인에서 뒤죽박죽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탄력성을 잃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로 테니스 엘보에 쓰는 검사법은 커진 테스트.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키는 동작을 하고 거기다 저항을 주면서 텐던 부에 통증이 생기는지를 보는 게 일반적인 모든 텐더나이티스의 검사법이다. 텐던에 문제가 있는 병을 검사를 하려면 해당되는 텐던이 붙어있는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킨 상태에서 저항을 줘서 오히려 신전시킨 동작을 취하고 텐던 쪽에 텐션을 줘서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밀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젖혀주는 이 검사는 사실은 치료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보여주고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렸던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젖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갑자기 확 피는 거예요. 서서히 피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탁 이렇게 피는 거거든요. 본인이 손목을 이렇게 한번 지키고 손목을 90도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탁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팔꿈치에 충격이 좀 오죠. 근데 이제 옆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뒤로 이렇게. 그러면 제일 많이 신전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의사가 약간 뒤쪽에 서서 이렇게 신전시켜주는 동작을 취해서 여기 텐던이 순간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못 늘어나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밀스테스라는데 이거는 치료요법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수업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티슈가 업노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업노멀한 티슈를 노멀로 돌려주는 게 우리가 치료하는 거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거나 라테랄 에피컨달레티스라고 그러거나 이런 것들은 그 어느 티슈의 문제인 거죠? 업노멀한 티슈는 어디예요? 업노멀한 티슈는 텐던이죠. 텐더라이티스니까. 예? 그럼 텐던을 치료를 해야겠죠. 예? 근데 텐던의 문제는 왜 생겼죠? 머슬을 잘못 쓰거나 많이 쓰거나 해서 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왔어. 그러면 병은 뭐죠? 염증이죠. 그러면 그 염증이 왜 왔냐까지 해결을 해줘야지만 염증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근치열에 그러니까 인근치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오리진으로 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업노멀한 티슈는 텐던이거나 관절막인데 관절막이 부어있거나 근데 그 관절막이 부어있는 것만 치료를 해준 그 관절막이 붓게 된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지금의 문제는 뭐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까지를 보셔야 된다. 반드시 어떠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네? 간단하게 어떤 애가 계속 가출을 해. 가출한 거 잡아다 놈들 도로 가출하겠죠. 왜 걔가 가출하는지 뭐 친구가 나빠서 가출하는지 엄마가 화를 많이 내서 그런지 아빠가 두드려 패서 가출하는지 뭐 그 원인을 찾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가출을 다시 안 하겠죠. 습관적으로 계속 가출하는 애를 가출을 막으려 그러면 걔가 가출했던 걸 잡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출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꾸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노멀한 티슈와 병의 오리진은 별개야. 대부분. 이해가 되세요? 보통 생성 관절염 그러면 연골이 손상을 받지만 연골이 아픈 게 아니라 걔가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어서 조이트 캡슐 안에 파이브로시 되고 염증이 생겨서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외상성 관절염이 오더라도 인대가 손상을 받았지만 나중에 관절이 아픈 거예요. 관절막이. 머슬을 잘못 쓰거나 많이 쓰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텐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우리가 디스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디스크 환자들이 주로 와서 호소하는 건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죠. 그렇죠? 손이 저리거나. 그러면 병이 있는 업노멀 티슈는 어디예요? 신경이죠. 근데 그 신경을 우리가 리커버리 잘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근데 그 신경에 염증을 계속 생기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신경에 염증을 만드는 놈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걔가 포린바디인 타이트 콜라겐이 신경에 만나서 염증이 생긴 거다. 그러면 디스크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디스크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디스크는 그럼 왜 터졌을까? 압력이 너무 높아져. 그럼 압력을 높인 건 뭘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까지 가는 거예요. 1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2단계, 3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가출 청소년 얘기 다시 합시다. 어느 집 딸이 자꾸 가출을 해. 아들이 가출합시다. 딸보다는 아들이 가출하는 게 나아. 아들이 가출을 해. 그러면 서너 번 가출했어. 담임 선생님이 가서 잡아왔어. 또 가출을 했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엄마가 계속 성질을 내고 그래서 가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엄마 보러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 엄마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매일 도박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럼 남편이 문제인 거죠. 남편만 도박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거기부터 막아줘야 돼. 이게 진단할 때 본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요. 그러면 업노멀한 티슈를 바꿔주는 거 이상으로 업노멀한 티슈의 오리진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도 변화가 같이 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디스크가 생기면 디스크가 터졌으면 디스크가 터지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 잡아오면 됩니까? 잡아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더 이상 디스크가 염증을 일으키지만 않게끔 만들어주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이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허리어스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텐던의 문제를 못 때 텐더라이티스 야 이 커즈 테스트 했더니 양성 반응 보이고 이게 텐더라이티스구나. 너무 쉽다. 이거 텐더라이티스 텐더는 여기 있으니까 업노멀 티슈가 거기니까 내 텐더라이티스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10점이야. 100점 만점 중 50점이 아니고 10점이야. 이거 누구든지 하다못해 바늘을 찌르는 기술만 있으면 자기가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아니까 만져가지고 거기다 대부분 찌른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티슈의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해결을 해주셔야 돼. 그러려 그러면 근육을 잘못 쓰거나 많이 쓰는 것들도 근육의 문제니까 근육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 근육이 왜 갑자기 잘못 쓰이고 많이 쓰이는지 봐서 스트로크를 바꿨거나 그립을 바꿨거나 뭐 안 하던 운동을 새로 했거나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것도 줄여주셔야 돼. 그냥 텐더나이티스 왔을 때 텐던만 보고 침 놓는 사람은 절대로 환자를 개선시켜 줄 수가 없어 제대로.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한의사들 처음에 한의사가 되면 근원적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죠. 들어갈 만큼 자신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일단 아프다는데 침 놓는 걸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언제가 지나도 잘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미적이 이해가 잘 되나요? 미적분. 그때 이해 안 됐으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거기다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그 상황에서 해결을 하지 나중에 미뤄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된다. 시간한테 미루는 것만큼 좀 무의미한 건 없어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우리보다 훌륭하시고 현명하시고 경험이 많은 한의사들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가길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한의사들 중에서 젊었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 젊었을 때부터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못하고. 저는 제가 제일 유명했을 때 30대 중반 후반 이때였어요. 그때 막 유명해져가지고 연예인들 엄청나게 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자기는 소개받고서 굉장히 나이가 많고 이렇게 탁 그런 줄 알았대요. 내가 지리산에 있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나왔다고 내가 돌을 다 얻기 전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없는 티슈니까. 근데 그 없는 티슈를 만드는 데는 근육이죠. 근육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근육이 없는 게 만드는 건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운동 패턴이 잘못된 거고 팔을 잘못 쓰는 거고 갑자기 너무 많이 써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곡지, 주료, 수삼리, 소외 이런 것 소외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거의 이 혈자리들을 보고 혈자리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 근육치료 할 때 뭐라 했어요? 근육치료는 하나의 문이다. 그러니까 큰 건물에 들어가는 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큰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하다못해 지붕을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원래 목표하는 없는 티슈를 돌아. 그래서 이제 수리, 곡지, 주료라고 저도 이름을 쓰지만 저거는 좌표상에서 여긴 곡지, 여기는 수삼리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티슈에 가장 가까운 이름을 그냥 쓰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텐더나이티스를 딱 테니스 엘보를 딱 눌러보니까 여기가 수삼리하고 곡지 중간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딱 중간이 아니면 곡지 가까우면 그냥 곡지라고 써요 저는. 그러면 우리는 테니스 엘보라고 진단명을 받기 때문에 곡지나 수삼리에다 쓴 혈자리들은 근육치료를 쓴 거죠. 페인 티슈에다 넣은 거잖아요. 티슈 베이스로. 그러니까 그 부위에 아픈 티슈에다 넣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원위치료로 만약 상향 이런 데다 넣을 때는요. 그럴 땐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침을 놓는데 오면 주로 봐가지고 아니 이건 곡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여기다 왜 놓으셨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진짜 미치는 거지. 환자 보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이. 근육치료를 할 때는 그 부위에 가장 아픈 티슈에다 놓으라고 놓는 거예요. 근데 주료 해당이 된다고 했죠 제가. 왜냐하면 주료부터 시작돼요. 아나토미를 안 보면 주료를 테니스 엘보를 놓으면서 주료에다가 침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아나토미를 본 사람이야. 그래서 주료, 곡지, 수삼리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고 소외는 뚱딴지 같이 소외는 익스텐서 머슬이 붙는 데가 아니고요. 플렉서 머슬이 붙는 데거든요. 여기다 침 놓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가까이 있죠. 오히려 곡지하고 소외가 더 가깝죠. 수삼리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가까이 있다고 놓는 게 아니고요. 연관이 있을 때만, 상관관계가 있을 때만 놓으시는 거야. 그냥 곡지 주위에 아는 혈자리 이렇게 쭉 놓는다고 인근 치열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근 치열이라 그러면 곡지 주위에 내가 아는 혈자리도 다룬다 그래서 주료도 놓고 수삼리도 놓고 소외도 놓고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주료는 텐던이 시작되는 부위니까 내가 놔야 될 테고 수삼리는 텐던이 끝나는 부위니까 놔야 될 테고 내가 곡지는 이그젝트리 곡지보다 약간 더 밑에거든요. 거기는 텐더나이티스가 제일 많이 아픈 데니까 내가 놓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차트에는 곡지 주료 수삼리라고 썼지만 그렇게 쓴 사람과 그냥 곡지 주료 수삼리를 그냥 피부에다가 좌표를 딱 맞춰 이렇게 침 놓은 거하고 치료 효과는 어떻겠어요? 전혀 달라져요. 그게 혈자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치료에 있어서는 그게 어느 티슈로 들어가는 문이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학교 올 때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관에 로비 있죠. 어떤 학생들은 거기에 모여서 앉아서 차 마시고 계속 놀다가 거의 수업이 끝날 때쯤 들어가서 출석만 하고 집에 가. 그리고 안 들어갔다고 치면 그 학생은 수업을 들어온 게 아니죠. 학교 온 게 아니죠. 나는 그걸 학교 왔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학교 도착을 해서 로비에 앉아 있지만 그건 학교 온 게 아니야. 학교 온다라는 건 우리가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들이 학교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 안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본인이 낙하산을 타고 지붕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 교실에만 가 있으면 돼. 그런 목적을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침을 놓을 때 자기가 도달해야 될 교실이 어딘지 몰라. 진단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들어가는 교실의 침 끝이 어느 티슈에 도달해서 걔를 자극을 줄 건지 이그젝틀리 알으셔야 되는 게 진단인 거고요. 침을 놓을 때 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혈자리 물어보는데 혈자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학교 들어오는 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 문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 데나 들어 특히 큰 대학 같은 거 어떻게 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가잖아요. 문이 없어. 담이 없거든. 여기도 그저 하버드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담이 없어. 사방으로 들어와도 그런 데 가서 어느 문으로 들어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답답하지. 이그젝틀리 내가 원하는 티슈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요. 무슨 혈자리를 고를 게 아니라 어느 티슈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르는 거고요. 그 티슈에 가장 간단하게 테니스 엘보 쪽에 가장 가까운 티슈 혈자리는 뭐예요? 곡지 주류 수삼리죠. 가장 가까이 있는 혈자리인 거야. 데이트처럼. 전혀 먼 데서 이렇게 침을 밀어가지고 올류 같은 데서 밀어서 곡지까지 보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을 쓰겠죠. 그러려면. 가장 가까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근육치료할 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만약에 티슈 베이스를 하면 똑같은 티슈가 반대쪽에 있다.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팔꿈치하고 가장 유사한 티슈는 어디 있어요? 무릎 쪽에 있죠. 무릎 바깥쪽에 있으니까 침을 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기까지가 티슈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혈이라든지 뭐 경락이라든지 패스웨이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유일하게 어느 티슈가 문제가 있느냐. 그 티슈에다 놓거나 그 티슈에 가장 똑같은 티슈에 놓거나 가장 가까운 패턴의 티슈에다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양명 대장경 쪽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에 이 경락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경락이 원활하고 잘 움직인다 그러면 그 경락에 병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경락이라는 건 그 패스웨이상의 기혈을 소통시켜줘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이.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을 못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기혈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생리 상태가 놓여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티슈 전체 영역에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경락상에 있는 혈자리를 써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락을 고르는 거예요. 아픈 부위를 명확하게 찾으면 그 아픈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을 고르세요. 그러면 수양경, 대장경이 대부분 고르죠. 간혹가다 삼초경 쪽으로 아프다는데 삼초경 쪽으로 아픈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대장경 쪽으로 아프고요. 삼초경 쪽으로 아프다. 대장경으로 아프다 그러면 대장경이나 삼초경을 먼저 고르고요. 그럼 삼초경에 수양경, 대장경이나 수양, 삼초경에 혈자리가 많잖아요. 그럼 오수열 중에서 그래서 하나를 골랐어야겠는데 근육통이나 근골격 질환, 체중 절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육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거는 수열을 쓴다. 그러니까 수열을 고른 거죠. 그래서 수열인 수양경, 대장경, 삼간을 고르거나 수양 삼초경의 수열인 중조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으로 이 똑같은 양명이거나 똑같은 삼초에 그래서 그 족소양 담경을 고르거나 아니면 수양 조양명 그 대장경을 골라서 거기에도 똑같은 수열을 조합하는 이 수열 조합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사암침을 쓰시거나 수열 조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수열 조합을 이해를 잘하고 나중에 사암침을 보시면 훨씬 더 사암침이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 조합은 이분이 서제스천 준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혈자리들은 수열 조합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수열 자체의 통증의 정도가 굉장히 어느 정도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좋고 실제로 통증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혈자리고 그 다음에 경락 베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손발 조합으로 가고 그래서 손발 조합만 해도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이 세 가지를 경락 베이스도 경락 중에서도 경혈 중에서 수열을 고르는 건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거든요. 수열을 고른 점, 그 다음에 경락 베이스로 손발 조합한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 아픈 부위로 지나가는 경락의 수열 조합은 임의대로 저는 수열 조합보다는 사암침을 더 많이 써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처음 배웠으면 저는 수열 조합부터 먼저 했을 거야. 수열 조합이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면 그 눈을 가지고 사암침을 보면 사암침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경락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락을 이용하는 고전적인 방법. 그러면 고전에서 이런 혈자리들을 대장경에 있는 혈자리나 삼초경에 있는 혈자리들을 그 서제스천 하죠. 그러면 이런 혈자리를 쓸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서제스천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쓸 수는 있죠. 그냥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놓다 보면. 그 다음에 경락을 따라서 또 놓다 보면 이런 혈자리들 간단하게 하렴, 편력, 올료, 저는 올료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합고 뭐 이런 걸 썼는데 이런 거로도 진통이 안 돼. 그러면 통증이 제일 심한 상향에다 침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상향은 경락 중에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써라. 본인 몸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쓰겠죠. 다른 거 해도 잘 안 들으면 상향에도 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처럼 생각해야 돼. 그 몸을. 아니면 본인 아들이나 딸이나 본인의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관심이 많아져. 그래서 나중에 좋은 의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 명의가 되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 환자를 사랑하면 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다래요. 진료, 그 다음에 밥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강의해주는 거,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 성직자나 이런 분들도 신도들을 많이 사랑하면 알고 보면 이제 선생님 계열이 원래 성직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신도도 많아지고 좋아지죠. 근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애정을 가져야 돼, 환자한테. 그러면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들어. 야, 이 환자 어떻게 하면 나서줄까? 막 이렇게. 그럼 공부가 돼. 근데 그 사랑은 안 하고 그냥 나서만 주고 싶어. 그럼 잘 안 나. 깊이 있게 고민하시려고 하면 사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를 국유력인다 그러잖아요. 호준 선생님이 뭐 환자를 국유력에서 열심히 봤다고 그래. 본인들도 그러면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건 본인의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 다음에 부모님보다는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초반에는. 잘 모를 때는. 나이가 좀 먹으면 역시 피가 섞인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마다 좀 틀려요. 하여간 상향은 마지막에 나라. 이 선생님 처음으로 서제스션을 주지만 저라 그러면 마지막에 넣겠다. 가장 아픈 부위고요. 이 통증 자체는 이걸 맞으면 진통 효과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될 때 진통 효과만이라도 봐야겠다. 그럴 때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팔맥 교열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뭐 경험적으로 쓰는 것들 패턴이 여러 개 있어요. 사암침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메리디안 베이스겠죠. 동시침 이런 것들은 다 경락 그저 앰플리칼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거기다 쓴대.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따라 쓰는 것들 있죠. 팔맥 교열들, 후계신맥. 그러니까 상체 문제가 있으면 후계신맥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수량간을 쓰거나 그 요쪽 부위에 무릎 있는 부위를 놔서 팔꿈치 아플 때 쓴다. 고전에서 이건 비슷한 티슈기 때문에 아마 썼던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하여간 수량간을 쓴다라고 고전에서 나와 있으면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이유를 막 해석해서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파져.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 논리가 한약을 잘 말을 만들면 잘 연결이 돼.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됐으면 본인이 찬참 지나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이해한 거죠. 다른 이그젠플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해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얘기하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제일 대단한 책이 난경이에요. 나중에 난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80일 난경을 보면 문장도 쉽고 간단하고 다 알 것 같은데 돌아서 설명하라면 그걸 다시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어. 상한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돼. 왜? 그걸 만든 사람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시는요.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시는 그냥 외우죠. 님은 같습니다. 그게 뭐 나라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쓴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시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우리끼리 막 생각하고 하여간 저는 얼마 전에 여기 기생충인가 하는 영화 그 시사회를 초대받아서 가서 보고 그 감독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감독한테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짜파게티에 그 소고기를 왜 넣는 거 뭐 여러 막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특별한 걸 부여를 해서
그래서 해설을 보고서 네이버의 해설을 보고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아는 게 있대. 영화 만든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똑같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엠프리카는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경락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엠프리카는 그냥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엠프리카라고 똑같이 경혈 쓰거나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는 분구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시스템 아큐펑처들을 써볼 수는 있죠. 이 스텝 따라서 빈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쓰는 저는 뭐 손 귀는 거의 안 써요. 그다음에 한의학 이론이라고 이제 오리엔탈 시어리 베이스로 가서 텐던병은 그 간에 해당되니까 간의 원혈을 쓰고 근의 회열인 양릉천을 쓰면 텐던병이 좋아지겠다라는 이론. 그러면 사실 뭐 여기에 논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텐던이 간에 배속된다는 것도 이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의학에만 존재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양릉천이 근의 회열이라는 것도 한의학에만 존재하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을 믿고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이론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는 거죠. 팔꿈치가 아파. 근데 팔꿈치 다치는 건 한의학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경기 이론이 아니더라도 다른 생략적인 거라도 치료 효과를 입증시킬 수도 있고요.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갈수록 우리가 한의학의 장점은 뭐라요? 한의학은 경험의학이라 하죠. 이론의학이라고 안 그러고. 네? 이론이 좋지 않 만약 이론이 경험을 한 걸 갖다 이론을 잘 만들었으면 이론의학이란 우리 경험의학이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야. 거기다 놓으니까 좋긴 좋아져. 그건 나름대로 내가 이론을 만들었는데 좋아졌다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험의학이라는 걸 요새로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야. 내가 치료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근데 한의사들은 저도 그랬어요. 한의사들은요. 한약의 이론이 너무 어렵고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거의 환장해. 자기의 그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이론이 취약하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사암침이나 무슨 그럴싸한 이론으로 침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태극침이나 사암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론이 근데 이제 그 이론에 보면 첫 번째 공리가 잘못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약의 이론으로 친구학을 가능하면 쓰지 말아가 써졌을 때는 왜 한의학과 친구학은 원래부터 다른 이론 체계로 발전해 왔었고요. 최근에 와서 진짜 60년, 70년 상간으로 한의학과 그 친구학이 완전 통합됐거든요.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중의학 그 변증업체 만들면서 그 전까지는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침이 따로 있고 약이가 따로 있죠. 허주는 약인 거고 침은 허임이라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침 쓰시는 분은 약은 안 쓰죠. 약 쓰시는 분은 침은 안 쓰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다 배우니까 두 가지 다 쓰시는 걸 다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이론은 원래 틀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김치하고 샐러드는 섞어 먹지 말라. 이해가 되세요? 둘 다 야식이기 때문에 섞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섞으면 맛이 어떨까요? 김치 맛도 안 나고 샐러드 맛도 안 나. 그냥 침구학의 이론에 더 돼 있는 최근의 이론 말고 옛날 이론대로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에비던스 베이스는 한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롱한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통증 이 혈자리들을 잘 못 썼기 때문에 아마 진통 효과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능 회복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잘 되고 그리고 이거는 꼭 보셔야 돼. 나중에 환자가 오면 이런 거 꼭 찾아보셔야 돼. 테니스 엘보의 가장 좋은 방법 서제스션 되는 거로는 테니스의 스트로크나 그 레슨을 바꾸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했죠.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을 잘못 썼다. 근육을 잘못 쓴 거에 대한 원인은 스트로크를 잘못했거나 스트로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슨을 바꾸거나 스트로크를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게 92%. 저게 진짜 근본 치료인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원인 치료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원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말고 뭐 그 브레이스를 차거나 엑서사이즈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하거나 NSAID 쓰는 것보다는 좋다.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나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맞았는데 스테로이드를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한 1, 2주 동안은. 자꾸 재발하거든요. 스테로이드 서너 번 놓고 나잖아요. 텐더나이티스가 훨씬 더 안 나죠. 스테로이드는 맞불 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아트로피를 만들어서 혈액을 확 수축시켜가지고 염증이 안 와.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요.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그래서 3번 이상 맞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면 우리가 뼈도 영양 공급이 안 가기 때문에 다 골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은 분은 침을 맞아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맞았는지 물어보시고요. 스테로이드를 몇 번 맞았는지 물어보시고 스테로이드 3번 이상 맞다면 치료 기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그 드라이 커핑이라도 커핑을 계속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큘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줘요. 거기 혈액 공급이 다 떨어지고요.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그 탈색이 돼요. 피부가 멜라닌 세포가 죽어서 굉장히 흔히 있는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환자 왔는데 이렇게 팔꿈치 어깨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그 우리 백반이라는 거 아시죠? 밥 먹는 백반 말고 하얗게 되는 거 피부. 백반처럼 돼 있거든요. 멜라닌 색소 다 그 네크로시스 돼가지고 죽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그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 탈색이거든요. 그 나는 마이클 잭슨이 갈수록 하얘져가지고 첫 번째 유한낙스에다가 세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마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로 멜라닌 색소를 죽인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가 나오면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를 탈색시킬 수 있는 거로 현재로 밝혀져 있는 건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의 그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려고 그 약 개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골프앨보는요 똑같아요. 안쪽으로 오는 뿐이에요. 굴곡근인 거죠. 그래서 진단명은 골프앨보 테스트라고 하는 리버스 커즌 테스트라고 불러요. 리버스 거꾸로 된 커즌 테스트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놓는 건 똑같이 안쪽 텐더에다 놓겠죠. 본인 소해열 잡고요. 소해열 약간 앞에 텐더를 만질 때는요. 누르는 것보다는 튕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긴 줄기가 있죠. 그럼 이렇게 튕기듯이 한번 해보세요. 환자가 오면요. 꼭 이런 식으로 튕기듯이. 그러면 어때요? 아프죠? 조금 자극이 있죠.
누를 때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되시면 왜 의사가 되면 의사들끼리는 꼭 선생님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야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서로 의사에 대한 존경감이 있어야지만 환자 치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이제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사실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생님이 됐을 때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되기 전부터 막 써 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동안 있었죠. 박사 과정만 들어오면 김 박사라고 막 부르고. 근데 하여간 의사 선생님이 됐을 때 환자를 딱 만졌을 때 확실하게 아프게 해줘야 돼. 손을 대면 아프게 하려면 그렇게 못해주고 계속 만지잖아요. 환자가 굉장히 그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누를 때 텐더를 만들 때도 그냥 꾹꾹 누르는 것보다 튕기면 훨씬 더 찾기가 편해요. 텐더를 그렇죠? 바깥도 이거를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찾으려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꾹꾹 눌러보시고요. 텐던 아픈 부위를 그다음 튕겨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게 찾기 편한가? 튕기는 게 찾기 편하죠. 예. 텐던은 리가멘트는 아니고요. 텐던은 꼭 그런 식으로 찾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텐던 이 안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텐던에 문제가 생기시면 양쪽 소해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소해 말고 머슬에다도 놔야 되는데 이분이 그 테니스 해볼 때는 수삼리에다 침 넣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팔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소해에서는 골프에서 여기서 똑같이 이 안쪽에 머슬 벨리 있죠? 소장경 쪽을 따라서 그다음에 신경 쪽 따라서 머슬 벨리 여기다 침 넣어주셔야 돼. 혈자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신경에는 여기 혈자리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야테리가 지나가는 부위라서 센서티브하긴 하지만 머슬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서 머슬에다 정확하게 침을 넣으면 머슬을 본인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달걀처럼 딱. 그래서 머슬을 잡아서 침을 놓으시면 혈관을 찌르는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져요. 기나기름 눌리잖아요. 이렇게 머슬이. 그렇죠? 그럼 머슬을 이렇게 찝어. 손으로. 그다음에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견적에 이렇게 찝어보세요. 찝으면 찝히죠? 찝은 상태에서 침을 넣으면 기운을 일으키기가 적은데 찝지 않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리죠. 손가락으로 눌리면. 예? 그래서 머슬들은 찝어서 침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이 소에만 얘기를 하다가 테니스 엘보 많은데요. 아니 골프 엘보는 테니스 엘보가 똑같이 이해했으면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티슈 여기와 똑같은 티슈 반대쪽에 있으니까 쓰고요. 발도 똑같은 티슈 안쪽에 넣으면 될 때고요. 그다음에 신경의 소열, 수소음의 수열, 그다음에 수태양의 소열 쓰기 때문에 족태양의 수열, 그다음에 족소음의 수열의 조합, 수열 조합.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수열 조합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설명 한번 더 해주고 앞으로 그냥 수열 조합입니다. 경락 모르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픈 부위로 지나가는 경락의 수열. 그거 동일한 이름의 발에 있는 수열. 예. 제일 중요한 건 아픈 경락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렇게 신경과 수열, 심포경 요 혈들을 이제 서제스천을 줬는데 신경이나 그 톱니나 완곡을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머슬 벨리에다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냐 테니스 엘보가 오면 텐더네티스가 오면 텐던의 시작점, 텐던의 근육이 아니라 텐던의 시작이 있고요. 제일 아픈데 텐던의 중간이에요. 중간이나 중간하고 머슬하고 경계지역. 그러면 머슬의 경계지역, 텐던, 많이 아프죠? 텐던이 시작되는 부위. 요 세 부위가 늘 본인이 테니스 엘보 같으면 곡지보다 앞에거든요. 거기가 제일 아픈 부위고요. 사실은 텐던이 시작되는 부위는 수삼리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수삼리부터 주료 사이에 본인이 주료 하나 놓고 수삼리 하나 놓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아픈 텐던 부위에다가 두세 개 정도나 서너 개 정도를 놓고 그다음에 머슬 벨리에다 놓고 그래서 텐더나이티스가 있으면 텐던에 아픈 데만 딱 놓는 게 아니라 아픈 데는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딱 텐던에 끝나는 부위 텐던이 끝나는 부위 끝이 좀 어려운데 머슬과 텐던이 만나는 부위 딱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머슬이 맨 끝에 가서 뼈에 닿는 부위는 놓으시고요. 실제로 아픈 거는 그 중앙에 있거든요. 항상 이 중앙에다만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앙에다 놓지만 앞뒤에도 꼭 하나씩 더 놔주시고 머슬 벨리 넣으면 올 텐던을 치료를 다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텐던의 문제를 일으키는 머슬 벨리에다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머슬 벨리라고 머슬 볼록하게 나오는 알처럼 제일 굵은 데를 머슬 벨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침 넣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위에 타우트 밴드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텐더나이티스 환자들은. 그게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저절로 잘 해결됩니다. 왜냐면 오늘 텐더나이티스 업계에서 배울 때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한 2번까지는 해야 한 3번 정도 하면 저는 더 이상 잘 안 해. 그건 다 안다라고 치고. 그래서 첫 번째 수업 1, 2, 3주 따라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